투표는 꿈이요 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성격하고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라도 이렇게 아쉬움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저게 김종인 대표의 화법이죠. 마지막 날인데 아쉬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나는 아쉬운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김종인 화법. 전 이제 배웠습니다. 직설화법,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오늘 3당 대표 중에서 네. 사실 이동 거리를 따지면은 네. 김종인 대표 이동 거리가 제일 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서귀포에서 네. 선거 운동을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충북 청주로 갑니다. 네. 청주 네 곳 후보를 도운 다음에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과 경기 후보들 이렇게 다 경기 지역에서 이제 경기 고향을 가고요. 이 서울 네. 지역까지 오늘 총 24명의 후보의 유세에 참가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마무리 유세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유독 관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용산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용산이말로 굉장히 김종인 대표한테는 의미심장한 선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입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제 진영 의원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초박빙 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때도 보면 없다 모름 무응답이 25% 4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제 6.8% 정도가 일주일 전 상황입니다만 4월 7일 현재 나온 곽태원 후보 표 빨리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이 모름 무응답층 이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3당을 보는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정리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을 과연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3당은 성공을 못합니다. 제3당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다가 슬그머니 여당에 흡수되는 것이 제3당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장애인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3당 찍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네요. 이제 야당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야당을 또 지원하는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참 궁금합니다. 여당과 싸우랬지 야당끼리 싸우라자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의 상승세, 추격세가 무섭기 때문에 김종인 네. 대표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한 당 찍으면 사표된다. 문재인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여야가 그동안 그렇게 합당하고 뭐 둘이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3당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은 내일 이제 투표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교차 투표를 얘기했단 말이죠. 네. 1번은 여기 찍고 2번은 여기 찍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여당도 견제할 수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했는데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문재인 전 대표의 원하는 대로 교차 투표에 응해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후보, 황춘자 후보, 진영 후보, 특히 진영 후보는 전북에 연고가 있는 것도 같고, 20년 넘게 차이가 있지만 보건사회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지낸 것도 같고,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그런 같이 일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왔잖아요. 자, 진영 의원의 당선에 거는 기대가 유달리 클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후보, 황춘자 후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그 음성을 직접 소개합니다. 유세 안 하고 다 다니면서 우리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야, 진영이 너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두 번째 많이 들은 얘기는 너 참 잘 왔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철수의 정치랄까, 뭐 어떤 배신의 정치랄까 이런 거보다는
일하는 정치 이걸 하고 싶거든요. 자, 이제 여군 대위 출신인 저 여성 후보와 이제 과거 이제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한 이분의 4선 도전 정당을 바꾼 건데 철새란 말을 딱 빼놓지 않고 하는 것 보니까 저 아픈 곳을 찌르려는 것 같네요. 황춘자 후보로서는 네.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어떤 그 배신자를 응징한다.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투표장으로 적극 나와주길 바라는 거고 네. 지금 진영 후보로서는 아까 너 참 잘 왔다 이 얘기는 네. 그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러한 그 지지층, 유권자, 당원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영 의원을 어떤 내세워서 진영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어떤 이 용산이라고 하는 서울 한 가운데에서 어떤 새누리당이 아닌 바로 그 더민주로 깃발을 가로친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김종인 대표도 여기에 아주 그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일단 제주도 유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약간 기싸움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영상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그 장면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제주도입니다. 네, 뭔가 좀 두 정당이 운동하다가 좀 충돌이 빚어졌군요. 저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목 좋은 곳에는 네. 여야 후보들이 이제 자주 유세 현장을 이제 가다 보니까 저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먼저 자리 잡은 임자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대표가 오면 잠깐 비켜줬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그래도 대부분 인지상정인데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우리가 비키냐. 아무리 대표가 와도 우리 못 비킨다. 그 작은 옥신각신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끝에까지 김무성 대표가 왔으면 또 반대 그게 또 됐을 텐데 후보가 저게 빨간 옷을 입고 뒤에 인터뷰까지 하는데 뒤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화면이 네. 빨간 옷이. 소리도 들어가서 네. 김종인 대표 목소리가 잘 안 별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썩 네. 좋은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누리당 유세단이 이제 구호를 외치니까 좀 방해가 됐던 모양이군요. 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자, 김종인 대표, 보통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곳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들은 그곳에서 1박 하면서 내일 선거할 거 아니에요. 자,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하죠? 김종인 대표 집은 종로거든요. 오늘 마지막 유세하는 곳을 제가 종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네. 동대문 신평화시장 패션타운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또 종로에서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 짓는 것 중에 하나 또 김 대표 자택도 종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아까 기억에는 김무성 대표는 중도 성동의 성동을 지상우 후보 유세를 마지막으로 바로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 짓죠. 그래서 네. 그 바로 끝나고 나면 부산으로 내려가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지역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자, 김종인 대표 유세 스타일 좀 정리가 특징이 좀 됩니까? 이제 13일 동안 정말 모든 후보들, 당 관계자들 다 전력 투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징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아까 3번 네. 지역구 바로 이제 김성식 후보의 경우 꼭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의 경우는 여러 차례 갔는데 김종인 대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겹치는 유세는 피했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인 유세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많이 김종인 간 대표. 곳은 서울이 네. 48곳이고요. 네. 짜르란 별명, 황제란, 러시아 황제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중반 고비 이후에 좀 힘이 빠진 듯 했거든요. 박성원 부국장. 좀 정리 차원에서. 네. 자, 김종인 대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후의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결국 성적에 따라 네. 좌우되겠죠. 그 본인이 지금 107석, 네. 본인이 말하자면 대표를 맡을 당시의 의석수인 107석보다 못하게 그보다 떨어지면 네. 결국 본인은 패배를 보고 책임을 지겠다. 네. 즉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퇴하면 비례대표 의원직도 같이 결국은 당을 떠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으로 어떤 본인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질 네.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107석을 넘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승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입지는 향후 그 정식 전당대회가 될 때까지 네. 최소한 그때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네. 심지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역할까지도 어찌 보면 네. 겸하면서 향후에 그 당권을 짜는데
네. 짜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아마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당의 주요 그 지배 주주 그룹이 네. 김종인 일단 임시 대표의 네. 역할을 어디까지 그 끌고 갈 것인가 네. 여기에 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젠 활자루가 좀 바뀌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요. 이제 공천에서 떨어졌던 분들 더컷 유세단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자, 영상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그걸 보면요. 아, 이분들 참 떨어졌지만 열심히 도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엄살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더컷 유세단 보름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서럽고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저희들의 눈물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으려 합니다. 더 억울하게 떨어졌습니다. 면접 5분 보고 3시간 후에 컷오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청래보다 더 불쌍한 김민 대표를 소개합니다. 내가 당의 주인인데 내가 왜 당을 떠나야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기꺼이 내 피를 내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소인주. 다음 지도부는 당을 버렸지만 나는 당을 지키고 나는 당을 살리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떨어진 사람들의 유세, 천차장. 저렇게 이제 중심에 섰던 정청래 의원 많은 말들을 나왔습니다. 행동도 특이했고, 독설도 굉장히 셌고, 그랬죠? 마지막에 이제 어떤 누구를 홍보하면 기업체에서도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네. 그 물건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네. 이게 홍보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이거 실패한 거잖아요, 마케팅에. 정청래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네. 저게 물론 손혜원 후보나 개소식에 여러 사람 가면서 94명의 후보들을 지지해달라 도와달라고 한 거지만 네. 사람들 내리에는 정청래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마케팅에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좀 들고요. 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쿨하게 본인이 떨어진 걸 또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네. 점수를 주고 있지만 네. 실제 효과는 좀 미지수로 남는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김종인 대표도 조금 애매해진 게 네. 컷오프 시켰던 많은 사람들의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해서 많이 내보냈고, 네. 새로운 사람을 계속 공천했잖아요. 네, 그 중에 거기가 나가서, 안 좋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면 네. 잘했네 이런 말을 들을 텐데 거의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덮어놓고 사람을 내보내다 보니까 대안이 없이 이렇게 그 공천 작업을 진행했구나 하는 나중에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고 지게 되면 네.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포 을 지역구를 내줬잖아요.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손혜원 후보 그곳에 넘겨줬는데 이제 그곳 유세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어제 또 노래까지 불렀다는데 그것도 대가수 앞에서 불렀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가수 이은미가 등장합니다. 가수가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더민주. 하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손혜원. 여러분, 이은미 씨입니다. 가수가 노래할 날에 더 민주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들어오기 이전 체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짜르의 일격을 받아서 우리가 공천에 이렇게 잘려 나갔는데 네. 결국은 아마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네. 김종인 씨의 거취와 관련해서 네. 만약에 이번 선거가 실패로 실패로 결과될 경우에 네. 바로 지금 정청래 전 의원 같은 분들 저런 분들이
가장 아마 그 책임 추궁을 네. 앞장서면서 김종인 대표의 체제를 조기에 종식하고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이런 아마 칼을 제일 먼저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상황 좀 정리해봤고요. 자,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일 선거를 앞둔 하루 오늘 어떻게 보내는지 뉴스가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